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업로드는 점심에 하는데 녹음을 늦은 새벽에 하게 돼서 조금은 차분하게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또 혹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또 댓글로도 그런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한미군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결국 미국한테 한국이 돈을 더 줘라, 쉽게 말하면 이런 취지의 정책인데, 그럼 미국에서는 되게 환영할 것 같잖아요,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엄청난 이 정책이 역풍을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말입니다. 미국은 현재 우리 한국이 내고 있는 분담금이 1조 389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분담금을 한국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무려 약 6조, 미국 돈으로 치면 50억 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 언론에서 분담금 5배 인상이다 라고 타이틀을 많이 다는 이유가 요런 숫자 곱하기에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건 저번 방위분담금 협상 때 방위분담금 미국 측 대표로 나온 사람은 한반도 방위에 실제로 18조를 우리가 쓰고 있다라며 조금은 과한 부풀리기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도 너무하죠. 1조에서 18조까지 중고나라에서도 가격 변동이 이 정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언론의 워딩을 빌리면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굳건함이 한국에서 의심받고 있다, 이런 비판을 언론에서 하고 있고, 오랜 동맹관계인 한국과의 마찰은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미국 자국을 용병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경제 논리로 보고 있다. 이것은 동맹국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평택의 그 주한미군 기지 아시죠? 그거 짓는데 10조가 좀 넘게 들었는데 그 비용의 90%를 한국이 감당한 거 아시나요? 여기서 한국이 감당했다라는 그 말의 표현은 결국에는 우리 세금으로 다 됐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이 미쳤다고 나는 세계의 경찰이니까 모두를 지키는 슈퍼맨이야 라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아시아의 전진 방어 기지로서 한국 같은 나라를 기지처럼 활용하는 시기거든요. 자기가 활용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걸 두고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의 인상이면 당연히 근거가 확실하면 인상을 해줘야겠죠. 맞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근데 5배는 아니잖아요. 5배는. 그럴 거면 아닙니다. 감정적인 말은 조금 자제하고, 이와 일맥상통하게 미국 언론은 그의 근시안적인 정책, 미국 언론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취임 전에 약속한 한국에 대한 굳건하고 강력한 지원과도 이것은 거리가 먼 정책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전 NSC 보좌관의 대담에서 이미 한미 동맹 관계가 공경에 처했다라고 지적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의 방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 관계에 마찰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 전 국무부 부장관과 NSC 보좌관, 전 NSC 보좌관의 대담이면 현 어떤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냉철한 그런 판단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죠. 또 며칠 전에는 자신만만하던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언급을 하자 급하게 또 놀라가지고 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조이 쫄았었죠.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좀 트럼프식 협상 전술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던 미국이 자국의 세계 어떤 전략에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철수가 거론되자 급하게 또 태도를 급변하는 모양새를 띄었었습니다. 이 마크 에스퍼죠.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 순방호의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주한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현 국방장관이 언급을 한 거니까 의미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죠. 나는 언제나 언론에서 거짓이거나 또는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를 읽는다. 우리는 이 문제로 결코
동맹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협상일 뿐이다 라면서 트럼프의 협상은 이건 협상일 뿐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단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정말 뭐 관세를 중국한테 부과할 때도 정말 관세를 크게 부과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다 이러면 아 나 그래 그럼 철수시킬게 할 것처럼 이렇게 강경한 태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언급은 완전히 수세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죠. 이거는 그냥 협상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라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 방위비 분담금 논의 주체가 미 국무부라는 점을 거듭해서 밝히면서 국방부 장관이 딱 말은 그들이 이 카운터 파트들과 앉아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 동맹국들이 세부 사항을 다뤄야 한다 라면서 조금은 국방부 쪽은 좀 이 선에서 발을 빼겠다 뭐 이런 좀 예민한 아무래도 주제다 보니까 요런 언급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또 방한 때 한국을 왔었었죠. 15일 날이었나요?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대한민국은 뭐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부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항상 조금 더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뭐 영어 쓴데 이 맥락으로 봐도 5배는 아니잖아요. 조금 더가. 그리고 이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역시 미 국방부가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어떤 보도들은 전혀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 뭐 이러면서 특정 언론, 조선일보였죠. 그때 언급이 된 일보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언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미 정부 부처가 타국 언론사를 직설적으로 거명하면서 기사를 취소하라고 압박을 했었죠. 참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건 좀 저는 뭐 특정 언론에 대해서 큰 감정 같은 건 없는데 조금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방위비 분담금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에서 보면 결국에 미 측의 공세 일면도,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올리려는 그런 협상 태도만을 취했다가 좀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을 활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면 주한미군은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거든요.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선례가 생기는 건 역시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 본질을 보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거부를 이유로 주한미군이 만약에 일부 철수하는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 뭐 몇 개 여단이라도, 이것은 미군이 주둔하는 어떤 타 국가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까지 영향이 이제 미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일어났다 하면 한미 연합작전 그동안 해오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그 문제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계기로 미측 인사들이 강경한 일변도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측의 주요 인사들이 좀 협상에 있어서 많은 태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설로 일시적으로 뭐 수세에 몰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방심은 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래도 세계 1위 패권 국가이고 분명히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역, 관세,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이 파이프 관련해 가지고 소위 그렇게 말하면 결국에 철강, 전체적으로 보면 철강 관세인데, 철강 관세를 이용해 가지고 무역 장벽을 굉장히 세웠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파이프가 잘 팔리니까 시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철강 중에서도 파이프 쪽을 집중적으로 관세 부과를 했었는데, 그런 카드들이 결국에 이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나 그리고 뭐
한일전에서도 미국이 뭔가 원하는 그런 지소미아 연장도 임시 연장도 결국에 미국이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로 압박 카드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이 가진 카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아닌 것은 아닌 거고 5배 인상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거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 미국의 어떤 국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새벽에 다들 자는데 조용히 녹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도 없고 했는데 많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업로드는 낮 시간에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게 또 뭐 듣기 좋은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딱딱 짚어대면서 방위비 인상하는 미국 내부에서 완전 역풍을 맞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그냥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게 또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